자, 심화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수능국어, 수능완성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죠. 2회 과학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수능완성 국어교재 174에서 17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과학지문입니다. 모두 교재를 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측하기를 좀 해봐야죠. 2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 선지를 얼른 한번 보세요. 빠르게 훑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내용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모두 읽고 가장 적절한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문제 풀어야 되겠군요. 넘어가서 26번 보면 A와 관련하여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화합물을 물유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화합물 중에서 물유형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봐야지 26번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보기도 한번 봅시다. 보기를 전부 다 볼 필요 없고 첫 번째 줄에 앞부분 정도만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유형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밑줄 치셨어야죠. 물 유형은 아마 유형 이론하고 관련이 된 것일 것이고, 지문을 읽을 때 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측하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27번 문제 한번 봅시다. 27번은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거 내용일치 문제네요. 우리 내용일치 문제 많이 풀어봤고,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단락별로 실시간 접근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단락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이 뭐 선지라든지, 27번과 같은 경우는 보기겠죠. 보기를 훑어보면서 보기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그때 답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보기 보니까 앞쪽에 돌턴, 게일리삭, 아보가드로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이에요. 인물이 나왔을 때는 그 인물의 주장견의 관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리을 보니까 유형이론에서는 유형이론 아까도 잠깐 보지 않았어요? 그쵸? 우리 몇 번 문제였어요? 26번 문제 볼 때 보기에 유형이론 나왔었거든요. 여기 또 나오네. 유형이론이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보시면 29번이 아닌데 28번을 그냥 넘어갔네요. 28번 한번 보세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그러면 이유를 기억하고 밑줄 이렇게 해놓고 이유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이유는 어떻게 문제 풀려고 그랬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맥락을 고려해서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내가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리고, 그 내용이 어딨지? 그러면서 선지를 봐야 한다고 했죠. 이게 되게 단순한 과정인 것 같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읽고서는 지문을 읽고 바로 와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보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린다고 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선지를 보면서 찾아내셔야 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봤으니까 이제 29번.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화학적 친화력설이 윗글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문에. 그럼 화학적 친화력설이 뭔지를 먼저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보기에는 보니까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원자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보기를 비교하면서 답을 고르면 되잖아요. 일단 우리는 지문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요? 화학적 친화력설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측하기 할 때는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화학적 친화력설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보기를 읽고 비교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선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측하기에서는 화학적 친화력설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보니까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선생님 A를 여기다 잠깐 써놨어요. 체계를 세우다.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크게 뭐뭐한 체계를 세우다예요. 그럼 이 세우다 앞에 보시면 체계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문장의 구조가 가장 유사한 거를 고르고 문장의 구조를 본다는 것은 문장 성분을 따져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이 문장 성분이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의 속성이 가장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속성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번 보면은 체계를 세우다잖아요. 현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세요. 몸을 세우다. 그 다음에 고집을 세우다. 신기록을 세우다. 친구를 세우다. 자치규율을 세우다예요. 그러면 이때 구조 보니까 구조는 뭐뭐를 세우다로 가다 비슷한데 여기 선지 4번만 보면은 친구를 세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구를 무엇으로 세우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선 증인으로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체계를 세우다하고는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나머지는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우다하고 관련된 이 문장 성분의 속성이 가장 유사한 거를 골라야죠. 체계를 세우다잖아요. 지문에서는. 그러면 체계라는 것과 그 속성이 의미면에서도 가장 유사한 걸 따져보면 몸, 고집, 신기록, 친구 이것보다도 마지막 선지 5번에 있는 자치규율을 세우다. 그게 체계를 세우. 이 체계하고 가장 속성이 유사하죠? 그럼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풀던지 제일 마지막에 풀던지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18세기 말. 18세기 말 이거 시기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예측하게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면 특히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죠. 선생님은 참고로 시기를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은 좀 괄호로 묶어 놓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18세기 말 괄호로 묶으시고요. 화학자들은 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수소와 산소가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여기에 왜 보라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색칠을 해놨냐면 사실 이 부분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뭐 밑줄을 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뒤에 갔더니 미리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두 번째 단락에 게이리 이삭이 발표한 어떤 기체 반응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게이리 이삭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18세기 말에는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정수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는 부분과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이 내용은 대비가 되고 있죠. 그치? 대비가 되는 부분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는 것도 밑줄 쳤고요.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라는 부분도 밑줄 친 거예요. 그쵸? 19세기 초, 여기 또 시기가 나왔네? 괄호를 묶으시고, 돌턴은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예측하기 할 때 인물들의 주장견의 관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도 했었죠? 파악해 봅시다.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에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했다. 그럼 돌턴이라는 사람은요, 원자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그 인물의 주장견의 관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원자설 주장한 건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 중간에 원자 네모박스 묶어놓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치, 여기 개념이잖아요. 개념 나오면 체크해야죠. 본인이 지금 문제를 풀고 지문 읽으면서 체크해낸 내용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되어 물질을 만드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최대 단순성 규칙이다. 네모 박스 해놓으시고. 이 규칙에 따르면 두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든 생성물이 한 종류일 때 두 종류의 원자가 1대1로 결합하여 이원자 화합물을 만들게 된다. 이게 바로 최대 단순성 규칙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돌턴은 이에 근거하여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한 개씩 결합하여 물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H 플러스 O가 HO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 1대1로 결합해서 이원자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지금 읽은 이 밑에 부분은요. 돌턴은 이에 근거하여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한 개씩,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결국 1대1로 결합하여 이원자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돌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잖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죠. 뭐 여기에 더 이상 뭐 밑줄 치거나 그럴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럼 넘어가서 우리 첫 번째 단락 돌턴에 대해서 봤으니까 뒤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죠? 한번 봅시다.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27번에 보기 보시면 기억, 돌턴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은 이원자 화합물이라고 생각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좀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돌턴의 주장견해 관점 보면서 이 내용 정리했잖아요.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화학자 게일 이삭이 발표한 기체 반응 법칙은, 그럼 게일 이삭은 일단 동그라미 쳐야 되고 인물 나왔으니까 이 같은 돌턴의 원자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게일 이삭의 입장에서는 돌턴의 원자설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의문 세모 묶으시고.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치? 우리 아까 돌턴이랑 그 전에 18세기의 화학자들 이야기할 때요. 어떤 비율로 결합이 되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게일 이삭은 이미 정수비가 어떤 식으로 성립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전과의 어떤 차이점이네. 대비점이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아까 묶어서 간단히 설명했었고요. 계속 보시면 예를 들어 염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만나 염화수소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의 비는 1대 2가 된다. 그래서 1은 염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은 수소, 2는 염화수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고 게일 이삭은 기체 반응 법칙에 근거하여 주장을 한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염소기체 일부 피와 수소기체 일부 피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 일부 피가 만들어진다면 염소기체 일부 피에 들어있는 입자수와 수소기체 일부 피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어떻다고?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서는 수소기체 2부피와 산소기체 1부피가 만나 수증기 2부피를 생성하므로 같은 부피의 기체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이런 가정은 돌턴의 원자설과 잘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물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그치, 게일 이삭이죠. 게일 이삭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정수비가 존재하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이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동일한 입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소에 이렇게 하나씩 입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산소는 하나잖아요. 근데 수소와 이 산소가 하나씩 결합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소는 반이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합을 하려면. 그래서 어떤 꼴이 돼요? 수소 한 개, 그 다음에 산소는 반 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여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죠. 근데 돌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돌턴은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원자설을 주장한 게 바로 돌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일 이삭은 봐라.
돌턴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장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 만들어지는 식을 한번 보자.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잘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거죠. 돌턴의 원자설과 잘 들어맞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기억 밑줄에 돌턴의 원자설과 잘 들어맞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뭔 거예요?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원자는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잘라지는 수증기 만드는 식을 봤더니 잘라지는 형태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돌턴의 원자설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밑줄의 이유를 우리가 고를 수 있겠네요. 몇 번 문제예요? 뒤쪽에 있었죠. 28번 문제.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몇 번 문제야? 26이네. 28번. 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치? 이렇게 수증기가 돼요. 원자설에 들어맞지 않네. 잘라야 되니까. 답은 몇 번? 2번. 산소 원자가 둘로 쪼개져야만 수증기 2부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이게 지금 산소 원자가 잘라져야지, 둘로 쪼개져야지만 수증기 2부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다. 그렇게 답을 고르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단락 이제 읽어봐야죠. 세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던 중 1811년에 여기 가로 묶어놔야지. 그치? 시기니까 때니까요. 이탈리아 과학자 아보가드로는 분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가설에서 기체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 동일한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동일하다고 제시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인물이 나왔을 때는 인물의 주장견의 관점을 잘 파악해야 하니까. 그는 기체는 분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 몇 개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알갱이라고 가정했다. 아보가드로에 따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돌턴이 제시한 H 플러스 O가 결합해서 HO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하나의 산소 분자와 만나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는 이런 식이 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돌턴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대해 돌턴의 주장견의 관점에 대해서 게일 이삭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아보가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턴의 어떤 원자설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주장이죠. 그럼 요걸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하나의 산소 분자와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는 식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수소가 있어요. 근데 수소가 보니까 분자가 두 개죠. 동일하죠? 밑에도 수소의 분자가 두 개예요. 이게 뭘 만나는 거예요? 산소를 만나는 거죠. 두 개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두 개에다가 얘 산소 분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에다가 얘 산소 분자 하나.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EH2O2 그래서 H2O, H2O가 나오면서 EH2O가 되는 거죠. 요런 화학 반응식을 이야기한 게 바로 아보가드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산소를 둘로 쪼개지 않고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봤으니까 우리 그쵸? 문제 또 풀어볼 수 있는 거 있죠. 자, 넘어가서 27번. 게일 이삭 아까 안 봤네요. 두 번째 보고 보기 한번 잠깐 보세요. 니은. 게일 이삭은 서로 다른 기체가 만나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1대1대2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식은 1대1대2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기체가 2고 산소기체가 1이고 수증기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일이삭이 1대 1대 2라고 말했다. 항상 그렇게 말한 설명은 옳지 않죠. 이 진술은. 니은은 틀렸죠. 디귿 보세요.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온도와 압력하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주장견의 관점 봤을 때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얼른 앞에 174쪽 가서 세 번째 단락 잠깐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자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줄 내려와서 기체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 동일한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어떻다? 동일하다고 제시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주장견의 관점이어서 밑줄 쳐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달라진다고 설명한 이 진술은 잘못됐죠? 세 번째 단락을 근거로 봤을 때 땡 틀렸고 유형이론은 아직 안 나왔죠? 다시 앞으로 가서 유형이론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나 당시 화학자들은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분자 개념이 화학적 친화력설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때쯤 궁금해요. 화학적 친화력설이 뭘까? 그치? 그리고 우리 예측하기 할 때 화학적 친화력설하고 보기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잘 꼼꼼히 보셔야죠.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모든 원자는 양전화, 음전화 중 하나를 띠고 있으며 양전하를 띠는 원자와 음전하를 띠는 원자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와 음전하를 띤 산소 원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HO가 만들어지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H2라든지 O2와 같은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학적 친화력설인 거죠. 보세요. 이거 H2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 친화력설에 의하면. 이거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수 있냐. 화학결합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얘도 안 된다는 거지. 같은 것끼리 있는데. 왜? 양전하고 음전하가 만나야지 화학결합이 일어난다고 기본적으로 화학적 친화력설은 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다섯 번째 단락 이어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시간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풀고 있는데 유형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마지막 하나가 남았었는데 아직은 없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보세요. 그러던 중 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유기화학 분야에서 이용되던 분자구조 모델이 큰 역할을 했다. 유기화학은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의 구조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기화학이 뭔지 개념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건 네모해 놓으시고 화학자들은 유기화합물을 연구하면서 유기물들의 조성과 구조의 유사성으로부터 뭘 제시했다? 유형이론 네모박스 했죠? 왜? 우리 이거 좀 전에 몇 번 문제였었어요. 27번에 보기에 리을 마지막에 나온 게 유형이론이었었어요. 이거 파악하고 가서 확인할 겁니다. 잘 보세요. 유형이론에서는 분자구조의 기본 유형으로 다음에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 중에서 이제 물 유형을 보는 거죠. 물 유형을 보면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 수소 원자 둘이 결합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치? 여기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이는 돌톤의 HO가 아닌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H2O에 해당한다. 그치? 왜냐면 H와 O의 결합이 아니라 H 2개, 그 다음에 O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하고 더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 유형을 이와 같이 구조할 경우 에탄올과 같이 물 유형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뭐가 있다? 장점. 장점이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체크해놔야 되죠. 그래서 화합물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런 유형 이론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1860년 국제화학자 회의에서 칸니차로는 인물 나왔네요. 동그라미 하시고 아보가드로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원자량과 화학식 사이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뿐 아니라 원자량과 분자량에 관한 일관된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까지 읽었으니까 27번에 보기 리을 한번 봐야죠. 27번에 보기 리을 한번 보세요. 유형 이론에서는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의 분자 구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자 구조의 기본 유형을 제시했다. 그치? 좀 전에 5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네, 그치? 요거 체크하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리을 맞고 그럼 기억 리을 선지 2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다 읽었으니까 25번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지문 읽고 풀 수 있으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 이거 보세요. 선지 1번. 어떤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뭐 앞에 있는 거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 양보해서요. 그런데 의의를 평가하는 내용은 틀렸죠. 선지 2번.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장점 정도는 나왔었는데 단점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것들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지 3번. 어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변화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시적인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통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네? 3번이네.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고 있다면 밑에 선지 4번하고 5번은 사실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는 거니까 보는 거지. 선지 4번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절충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과 상반된 다른 현상을 소개하고 이걸 비교 분석하는 것도 아니었죠. 뭐 상반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인물들의 주장견에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차이점도 있고 그러고 그 위의 주장을 뭐 뒷받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주장견에는 나와 있었지만 서로 상반된 걸 소개하면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 한번 봅시다. 26번 보시면 A와 관련하여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화합물을 물 유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 한번 보세요. 유형 이론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구성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복잡한 분자들의 구조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5번째 단락이 유형 이론이랑 관련된 내용이죠. 유형 이론에 따르면 특정 유형을 가진 화합물의 일부분을 다른 물질로 치환함으로써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아까 설명은 봤는데 사실 구체적 사례는 언급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거 보니까 적절해지네요. 금방 이해가 되네요. 보세요. 물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H가 2개가 결합을 통해서 H2O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치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H2H5를 H 자리에 넣어서 치환을 하면 에탄올이라는 이 물 유형의 화학식을 설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단순하고. 예를 들어 위에 물 유형에서 H를 빼고 C2H5로 치환하면 이렇게 화학식이 되므로 결국 에탄올이 된다. 이때 원자들의 배열 수소는 화학 구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H 형태가 된 거죠. 화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유기물의 구조를 기본 유형을 이용해서 규칙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거 앞에서 지문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선질문 보세요. 메탄올은 H 한 개를 CH3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에탄올은 기본적으로 물 유형이니까 이런 구조겠죠. 여기에 지금 H 하나를 빼고 여기다 CH3를 넣은 거죠. 그러면 CH3OH 메탄올 가능하죠. 맞습니다. 선지번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H 2개를 각각 C로 치환한대. 그럼 H 2개니까 얘를 빼고 그 자리에 C를 넣어요. 각각.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C2O가 되는 거잖아요. CO2가 아니라 C2, C가 2개인 거잖아요. 지금 이산화탄은 CO2자, O가 2개여야 되잖아요. 맞지 않죠? 야, 이건 너무 단순하네. 2번. 틀렸습니다. 아산화질소는 H 2개를 각각 N으로 치환했어.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N2O. 맞네요. 아산화질소. 아세트산은요. H 한 개를 CH3CO로 치환한대. 그러면 H가 2개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빼요. 그 자리에다 CH3CO를 넣어요. 그러면 아세트산 되잖아요. 맞습니다. 선지 5번. 다이메틸 에테르는 H 2개를 각각 CH3로 치환해서 만들 수 있다. 어때요? CH3, 그 다음에 OO, CH3. 다이메틸 에테르. 가능하네요, 설명이. 자, 답 골랐고요. 넘어가서
어? 27번 아까 다 풀었잖아요. 그쵸?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28번. 28번도 아까 우리 이유 추론해서 답 골랐죠? 응. 2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문제. 자, 29번 보시면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그러면 화학적 친화력설 네 번째 단락에 있었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원자는 양전하와 음전하 중 하나를 띠고 있다. 양전하를 띠는 원자하고 음전하를 띠는 원자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전기적 인력이 발생된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다?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화학적 친화력설이었죠. 이것과 보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기.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핵과 전자네 여기서는, 그죠? 전기적 균형을 이루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그리고 핵 주위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껍질이 있는데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을 채우면 원자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만일 원자에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면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전하나 음전하를 띤 이온이 됨으로써 전기적 인력이 생겨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채우는 것은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채워 보다 안정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화학적 결합을 원자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보기의 내용이에요. 선지 1번 보세요.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보기의 내용을 보면 되는 거죠. 원자 체계에는 양전화, 음전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치? 원자 자체에는 양전화, 음전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보기에서. 화학적 친화력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선지 2번 보세요.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같은 원자라도 부족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할 수 있다. 그치? 보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선지 3번.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된다. 그치? 여기 지금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쫙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네 번째 단락에서 봤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1, 2, 3번은 모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보세요. 보기와 달리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화학결합은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긴다. 아니었죠. 화학결합은 원자와 원자 플러스 플러스 원자하고 마이너스 원자가 이 둘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서 화학결합이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핵과 전자가 아니라 플러스 원자, 그러니까 플러스 원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과 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4번이 답이네. 5번 보시면 보기와 달리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원자와만 화학결합이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 아까 네 번째 단락에서 수소 원자는 플러스라고 했었잖아요. 수소 원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전하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원자하고만 화학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인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5번도 맞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9번은 답이 선지 4번이 되는 거죠. 30번은요. 아까 우리 먼저 풀고 왔어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6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낯선 개념들이 등장했다면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어두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